여러분, 내 글의 결말을 도저히 못 짓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 글이 처음은 재밌는데 왜 결말에서 허무해질까 고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릭터 아크입니다. 소설, 영화, 드라마, 작법에는요, 캐릭터 아크라는 말이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인물이 변화하는 것, 그것을 바로 캐릭터 아크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본 사람들은 발단을 보면 결말을 알아요. 그리고 결말을 먼저 봐도 발단을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캐릭터 아크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가령 한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여자의 꿈은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여자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성실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남들처럼 대학에 가진 않아도 후회하진 않아요. 어쨌든 꿈을 이루었으니까요. 이 여자는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사교성도 좋고 공부도 너무 잘해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이 여자는 집안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납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가해자는 재벌 3세 여자인데요. 가해자는 경찰과 목격자를 매수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완전히 인멸해버려요. 주인공 여자는 결국에 그 재벌 3세의 회사로 찾아가죠. 하지만 가해자는 코빼기도 안 비춰요. 그리고 비서를 통해서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돈 없고 백 없는 게 죄지.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라면 그 이후에 주인공은 어떻게 변할까요?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다시 공부를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겠죠? 돈과 백을 갖춰서 복수할 거예요. 캐릭터는 이야기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정반대로 변하는 게 좋아요. 이때 변할 수 있는 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발단에서는 착했던 사람이 결말에서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발단에서는 강한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 그 신념을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야기 전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의 성격, 습관, 취향, 행동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변할 수 있어요. 카프카의 변신, 유명해서 다들 보셨죠?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요.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거대한 벌레로 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한예종 시험에서였나 카프카의 변신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소설의 처음 부분을 뚝 잘라서 지문으로 넣은 다음에 그 후반에 주인공을 가장 괴롭힐 것 같은 인물을 하나 고르는 거였어요. 변신의 초반 내용 아시죠? 가족 중에 주인공을 가장 잘 챙기는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여동생이죠. 밥도 갖다 주고 이따금씩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면 캐릭터 아크를 아는 여러분도 이 문제의 답을 아시겠죠? 주인공을 가장 괴롭힐 것 같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여동생이에요. 마지막에는 여동생이 주인공을 가장 힘들게 해요. 그러면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졸업 보셨나요? 처음에 빌런 짓을 할 것처럼 보였던 남청미 선생이 후반엔 가장 큰 조력자가 돼요. 그러면 윤 팀장은 어때요? 처음에는 주인공을 짝사랑하면서 이것저것 도와줬죠. 그런데 드라마 후반에는 주인공을 배신하는데 가장 앞장서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요. 캐릭터 아크는 인물의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의 국면을 전환하는데 캐릭터 아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동기들이 정말 명작으로 많이 뽑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블로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입니다. 영화의 시작은요. 얼굴 한번 못 보고 죽어버린 고모의 집에 조카가 들어가서 그녀의 유품들을 정리하게 돼요. 딱 집에 들어갔는데 고모 집이 완전 개판이에요. 비호감이겠죠? 여기까지 초반 몇십만 봐도 작가들은 알아요. 아, 나중에는 저 조카가 죽은 고모를 이해하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번엔 영화 살인의 추억을 떠올려 봅시다. 서울에서 온 형사 태윤은요, 지방 형사들의 폭력적인 수사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만 하면 용의자들을 잡아 패니까 싫죠. 그래서 태윤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1980년대에 서울에서 온 서류를 믿는 형사, 어떤 캐릭터인지 딱 보이죠? 근데 태윤이 영화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나요? 서류를 보면서 아,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서류를 버려버리죠. 그리고 용의자를 막 총으로 쏘려고 하고요. 변화가 극명하죠? 이번엔 소설로 가볼까요? 문창과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이 있어요. 바로 김혜란 작가의 단편소설 도도한 생활입니다. 실제로 문창과 교수님들이 수업 자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문창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언니의 지하방에서 얹혀 사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좁은 집에 안 어울리게 피아노가 하나 있긴 하지만 연주할 수는 없어요. 도라도 울리면 집주인에게 한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주인공에겐 압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캐릭터 아크를 배운 여러분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어떻게 변할까요? 연주를 하겠죠? 주인공의 엄청난 변화예요. 자, 그런데 그 장면이 또 대단합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고요. 집에는 물이 차올라요. 언니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혼자서 물을 퍼내다가 물이 차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언니의 전 남친이 술 취해서 집에 찾아옵니다. 주인공은 그 남자의 가지런한 치아를 보게 되죠. 피아노 건반처럼 가지런한 치아요. 그 치아는요, 이 가난한 가족이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언니가 동경하는 그런 치아거든요. 얼마나 도도하겠어요, 그 치아가. 주인공이 그걸 보고 나서 금기를 깨고 드디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결말이거든요.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그런 작품이에요.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 작품을 분석해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학과마다 변형은 해야겠지만 도도한 생활처럼 이러이러하게 쓰면 영화과든 극작과든 문창과든 합격할 거다. 그런 게 있어요. 완전 문창과 스타일의 글이 있고 완전 극작과 스타일의 글이 있고 완전 영화과 스타일의 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저기서 다 먹힐 수 있는 그런 글이 있고요. 뭐가 옳다 그르다는 아닌데 그냥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티칭받은 친구가 극작과 문창과 동시에 합격을 했죠. 소설을 보다 보면 결말부에 이런 서술을 많이 볼 거예요. 평상시에 보던 물건인데 오늘은 낯설었다. 소설 전체에서 겪은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의 가치관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던 물건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시야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오늘은 캐릭터 아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앞으로 작품을 볼 때 캐릭터 아크를 유의해서 보세요. 작품을 보는 게 훨씬 재밌어지고 시선도 깊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